퇴계의 지혜로 노년의 품격을 세웁니다. 퇴계의 서재입니다. 당신은 지금 손에 술잔을 들고 계십니까? 그 술잔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맑고 투명해 보이지만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속이 쓰리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런 술 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잔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습관처럼, 의무처럼,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그 잔을 계속 들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당신을 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시간을, 평화를 조금씩 갉아먹는 독이 든 인연은 아닙니까? 40년을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옛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남이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자신의 불행만 늘어놓았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은 끝이 없었고 당신의 이야기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만날 때마다 당신의 과거 실수를 들춰내며 농담처럼 비하했다는 점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머릿속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니까, 정을 끊을 수 없으니까, 혹시 나만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말입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소중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친구는 변했습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질투했고 힘들 때는 위로 대신 비교를 일삼았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보다 자신이 더 힘들다며 당신의 고통을 묻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고 만나고 나면 이틀은 우울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그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회사가 사라지고 명함에 적힌 직함이 사라지면 사람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게 남은 몇 안 되는 인연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습니다. 설령 그 인연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에너지를 빼앗아 가더라도 독이 되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당신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내고 계십니까?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마음 건강을, 내면의 평화를, 삶의 기쁨을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퇴계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 지인이란 단순히 얼굴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본질이 나에게 해롭다면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독이 든 술잔은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그 잔이 값비싼 도자기로 만들어졌어도, 아무리 그 술이 오래 숙성된 명주였어도 독이 들어있다면 마셔서는 안 됩니다. 마시면 죽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당신 손에 들린 그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다. 왜 우리는 독이 든 인연을 끊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퇴계 선생은 평생 사람을 관찰하신 분입니다.
벼슬길에 나가서도 학문을 가르치면서도 늘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속는다. 진심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때 진심을 보기보다 과거의 기억을 봅니다. 함께 웃었던 시절, 힘들 때 도와주었던 순간, 그 추억들이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무너뜨리는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서 손해를 보면서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니까, 그동안 쌓인 정이 있으니까 지금 포기하면 그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 바로 이 생각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0년이 소중하다고 해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과거를 지키기 위해 미래를 희생해야 합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것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퇴계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사기돼 나를 해치는 자와는 멀리해야 한다. 가까이 두면 내가 병든다. 이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나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칼로 찌르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태도 하나로, 무시와 비하로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만나고 나면 자꾸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이게 바로 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독을 계속 마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먼저 관계를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신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라왔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참습니다. 상처받아도 웃으며 견딥니다. 내가 참으면 되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니까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당신의 참음이 상대방을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당신을 더 만만하게 봅니다. 당신이 계속 받아주니까 더 심하게 대합니다. 당신의 희생은 관계를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단지 당신만 병들게 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로움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사람마저 떠나보내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처럼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니 새로운 인연을 맺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이라도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쁜 인연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독이 든 인연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할 때, 함께 있어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는 겁니다. 나쁜 인연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더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진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그 피로감이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편하지 않아도 익숙합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만나면 또 저런 소리를 하겠지, 또 나를 무시하겠지 알면서도 그게 익숙해서 견딥니다. 새로운 변화, 혼자가 되는 것, 관계를 정리하는 그 낯선 과정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를 선택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익숙한 현재를 선택하는 겁니다. 퇴계 선생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로운 것을 멀리하는 것이 선을 가까이 하는 첫걸음이다. 나쁜 것을 버려야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독이 든 술잔을 내려놓아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에게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은 일주일을 스트레스 받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걱정하고 만나고 나서는 후회합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쏟는다면 당신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귀해집니다. 앞으로 살 날이 줄어듭니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왜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쓰십니까?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를 아끼는 단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퇴계 선생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벗이 저를 이용만 하고 진심을 주지 않는데 그래도 오래된 정 때문에 끊지 못하겠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퇴계 선생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정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상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정을 소중히 간직하되 상대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마라. 멀리하는 것이 진정 그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과거의 추억까지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좋았던 기억은 가슴에 간직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나를 해치는 관계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상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병들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오랜 습관을, 그 익숙한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재고 조사를 하십시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당신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친구, 친척, 옛 동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각 이름 옆에 솔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어떤가?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아니면 소진되는가? 이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가? 아니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가? 아니면 무시하는가? 글로 적어내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독이다 라고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리 두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오래된 인연일수록 단칼에 자르기 힘듭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거리를 두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만났다면 2달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전화가 오면 매번 받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그 거리를 존중합니다. 당신의 사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만 하던 사람은 불만을 드러냅니다. 연락이 뜸하다고 서운해하고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바로 이 반응이 답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무언가를 원했던 겁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위로, 당신의 경청, 그것만 필요했던 겁니다. 퇴계 선생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벗은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 하지만 거짓 벗은 나를 이용한다. 거리를 두었을 때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애초에 진짜 벗이 아니었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세 번째, 새로운 연결을 만드십시오. 나쁜 인연을 정리하면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의 공간, 시간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독이 든 술잔을 집어들게 됩니다. 새로운 연결은 꼭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과거의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의 직함도, 과거의 성공도 실패도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나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나 자신과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독이 든 인연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퇴계 선생께서 만년의 도산서당에 홀로 계실 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퇴계 선생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혼자 있대 외롭지 않다. 좋은 책이 벗이 되고 자연이 벗이 되며 내 마음이 벗이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고독은 나를 채우는 시간이지 비우는 시간이 아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하고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변화는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당신은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비교와 무시에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나 자신을 위해, 내 평화를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당신의 시간은 누구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입니까? 독이 든 술잔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습니까?
퇴계 선생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알되 나 자신을 먼저 알라. 내가 소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귀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고통스러운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독이 든 술잔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맑은 물을 채워야 합니다. 당신을 살리는 인연, 당신을 성장시키는 관계,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이 작은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한 통의 전화를 거절하는 용기, 한 번의 만남을 정중히 사양하는 용기,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용기가 쌓이면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지인, 사람을 아는 지혜는 결국 나를 아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퇴계의 서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진짜 당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